7반 송석현입니다. 앞에 그 김강원 학생이 가면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저는 어제 새벽 3시에 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민과 고민에 거듭하여서 많은 커다란 준비를 하지 않고 왔어요. 우선 제 소개부터 하자면은 저는 안전주의자 부모님께서 나왔는지 돌연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 말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저는 제 신체가 약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를 되게 즐겨 해요. 그러니까 뭐 저번에 태훈이랑 대화를 나눴었는데 뭐 익스트림 스포츠나 아크로바틱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특히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강연의 주제는 자전거와 환경에 대한 주제인데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발표를 할 거예요. 한 가지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자전거를 어떻게 좋아하게 됐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 지구에 이렇게 살면서 진화해 오면서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어떻게 진화를 해왔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네, 우선 제 경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자전거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리고 학기 초에 창글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제 꿈은 미래에 자동차 이용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거고 제가 미래에 가질 직업은 자전거 신소재 공학자다. 그때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전거의 신소재를 개발해서 자전거의 효율성을 높여서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를 이용해도 충분히 많은 거리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 신념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뭐 되게 거창하고 멋있긴 한데 하나고에서 이런 제한된 공간에서 여러 가지 지향을 받고 살다 보니까 내 꿈이 그거 한 가지뿐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세상을 바꾸는 시간 7분에서 조금 이게 변화되고 있는 저의 꿈을 설명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 그런 꿈들보다는 그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만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이걸 주제로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자전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그 자전거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그렇게 특별하게 말씀드릴 이유가 없어요. 제가 자전거를 이렇게 맹목적으로 좋아하게 된 시기가 중1 때부터인데 중1 때부터 그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전거를 접하고 자전거에 대한 이런 어떤 지식의 공유, 자전거에 대한 학문이 있는 것을 보고 새로운 학문의 길이 열려 있으면 상당히 즐거움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커뮤니티도 하고 그 새로운 자전거를 사서 자전거를 멋지게 타고 싶다는 꿈을 키우면서 중학교 1학년을 보냈어요. 중학교 2학년이 돼서 부모님한테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사달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안전주의자 밑에서 태어난 돌연변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유기용 자전거인 BMX를 사보자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쉽게 허락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다들 예상하시겠는데 그래서 중학교 때 그 부모님과 어떤 성적과 생활 태도에 대한 내기를 해서 결국에 그 자전거를 얻어냈습니다. 근데 그 자전거를 사서 그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또 새로운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묘기용 자전거는 속도를 빠르게 내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도로에서 탈 수 있는 사이클을 사고 싶게 다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염치 없는 아들이죠. 묘기용 자전거도 사달라 그러고 사이클용 자전거도 사달라 그러면은 정말 부모님 등골이 제대로 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어차피 제 용돈이 부모님 돈이긴 하지만 제 용돈을 모아서 자전거를 조립하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조립을 시작했을 때가 아마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쯤인 것 같은데 그때 중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처음 중고거래를 시작해서 자전거 뼈대를 사고 자전거에 부품을 하나하나 붙이다가 결국엔 휠을 사고 핸들바를 붙이고 마지막으로 그 부품이 서로 연동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케이블들 그러니까 자전거 샵에 가서 그런 마지막 공예를 맡기고 결국엔 6개월 정도 걸려서 그 자전거를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전거를 몰래 타고 다녔죠.
제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가져왔던 꿈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등교하고 자전거를 타고 학원에 가는 거였는데 부모님이 그걸 허락해 주시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전거를 몰래 타는 거를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자전거를 타다가 부품이 망가지면 또 돈을 모아서 부품을 교체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전거에 대한 지식도 상당히 늘었고요. 뭐 제가 자전거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된 계기는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가 그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느꼈던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전거가 즐거웠다는 것과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대기오염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이렇게 제가 중학교 때 자전거를 가장 많이 탈 수 있었던 이유가 제 집이 경복궁인데 7km 떨어진 연신내역에 학원이 있었어요. 그 7km 떨어진 거리를 자전거로 일주일에 3번씩 왕복을 하는데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왕복을 6번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왕복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게 자전거로 이동하는 약 25분가량의 시간 동안 자동차 뒷공무니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배기가스가 그대로 얼굴로 정면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학원에 도착하면 어떤 기분이 드냐면은, 내가 분명히 보통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사람들보다 폐암 걸릴 확률이 100% 정도는 높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이런 일도 있었고, 한 번은 또 비가 오는 날에 자전거를 어쩔 수 없이 타게 된 일이 있는데, 학원에 가려고 딱 나왔는데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산을 들고 나왔는데 교통카드를 들고 나오지 않아서 집에 들어가기에 뭐해서 비 오는 채로 그대로 자전거를 타게 됐습니다. 제 자전거에 대한 사랑은 그렇게 계속 되었고, 지금 다른 주제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인간이 어떻게 지구에서 살아오면서 또 환경적인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인간이 지금 취해야 될 태도와 제 자전거에 관련된 경험을 몇 번 설명을 할 거예요.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지구에서 흔히 원시인이라고 그러죠. 원시인들이 사냥을 하고 채집을 하면서 살았을 때 원시인 10명이 하루에 소비했던 에너지의 양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대략 하루에 동물 한 마리와 떼감으로 쓸 나무 한 그루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근데 인간은 지금 아주 석유라는 그 에너지가 아주 밀집된 그런 에너지원을 하루에 1리터 쓰는 것도 1리터 쓰는 게 정말 애들 장난 수준이에요. 자동차로 몇 킬로 가면은 그냥 1리터는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요. 그럼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구에 있는 자원을 계속 끌어다 쓰고 점점 더 많은 자원을 끌어다 쓰고 그 순환하는 양을 점점 더 늘리기 시작했다는 건데, 근데 그런 에너지의 순환만 있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이 교실에서 안구 건조증이나 아토피가 있거나 아니면은 비염이 있거나 이런 학생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인간이 이렇게 에너지를 늘리고 생활 범위를 넓히면서 더 많은 이동수단을 사용하는 게 분명히 인간이 이런 질병을 늘리는데 한 몫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시점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바로 자전거입니다. 제가 경복궁에서 연신내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녔을 때, 자전거로 탔을 때는 약 23분 정도 가량이 걸렸어요. 그리고 버스를 탔을 때는 약 40분 정도가 걸렸고요. 지하철을 탔을 때는 20분이 걸리고 자동차를 탔을 때는 18분, 17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네, 근데 이 자동차를 타고 5분을 절약하고 자신이 조금 더 편하고 세상과 단절된 상태를 누리면서 자신이 좀 더 편하기 위해, 자신이 5분 더 학원에 빨리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게 조금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던져봅니다. 감사합니다.